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하기 전에 에너지의 종류는 이제 무한하게 이제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루는 에너지 좀 집중해서 다뤄야 될 게 카이네틱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 운동하고 이제 관계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다룰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해도 그 물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즉 카이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이제 일정하고 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되는데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과 같은 다른 힘들이 이제 방해하는 힘들이 작용하지 않을 때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고 하면은 카이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가 서로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를 통해서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연직 위로 던진 공유 에너지 전환인데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운동은 그냥 위로 쭉 올라갔다가 그 경로 그대로 아래로 쭉 내려오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걸 이제 그냥 표시하기 쉽게끔 이렇게 옆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자, 처음에 얘가 뭐 질량이 m짜리이고요. 속도가 이렇게 v로 던졌으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속도가 줄어드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요. 얘가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일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이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최고점에서는 속도가 0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의 카이네틱 에너지는 이 지점에서는 0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카이네틱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 갔냐라는 거죠. 이 카이네틱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 갔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얘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카이네틱 에너지가 점점 증가해 갈 거고요. 요 기준면에 닿기 전에도 속도가 얼마였냐면 그냥 V일 겁니다. 운동이 대칭적으로 일어나니까요.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도 이제 요 초기 출발할 때랑 이제 도착할 때 마찬가지로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도대체 얘 올라갈 때는 이제 어떠한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카이네틱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은 여기서 최고점에서 찍었을 때 점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카이네틱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누가 에너지를 공급해 줬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카이네틱 에너지가 줄어들 건데요. 그 줄어든 양만큼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고요. 그래서 최고점에 위치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맥시멈 값일 겁니다. 카이네틱 에너지는 0일 거고요. 근데 얘네들의 이제 두 개의 합인 포텐셜 에너지랑 카이네틱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그 총량이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을 나타내 주는 게 여기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같이 보시면요. 높이가 높아질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아니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는 맥시멈일 겁니다. 근데 높이가 0일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 그 대신에 카이네틱 에너지가 이만큼으로 맥시멈일 겁니다. 근데 이 시스템에서 이 개에서 얘한테 이제 주어진 에너지는 이렇게 되겠죠. 질량이 m일 때 얘 올라갈 때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0일 겁니다. 높이가 0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인데 에너지 토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 그 값은 2분의 1 mv 제곱으로 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값이 이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인데 그럼 위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토탈 값은 2분의 1 mv 제곱인데 하필이면 카이네틱 에너지는 0이고 포텐셜 에너지만 있으니까 이게 포텐셜 에너지 값이랑 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mgh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요 값이 실제로 이 시스템으로 친다면 2분의 1 mv 제곱으로 이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점점 높이가 높아질수록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는 줄어들 거고요. 왜 그러냐면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그 대신에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다가 최고점에 도달하면은 순간적으로 정지할 거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을 차지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내려오는 상황이면은 점점 높이는 감소할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줄어들 거고 카이네틱 에너지가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점점 내려가면 높이가 줄어드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이만큼 줄어들 거고 카이네틱 에너지는 이만큼 늘어날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요. 어떻게 되나요? 높이가 0이니까 카이네틱 에너지가 이만큼 늘어날 거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0일 겁니다.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속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건데 요 달라지면서 이제 없어진 에너지가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형태만 바꿨다는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형태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성하는 두 개의 요소, 카이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이 총량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는 이제 높이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봤는데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 이렇게 예시를 들어가지고요. 낙하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가 h가 0인 지점이고요. 여기가 뭐 h인 지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질량이 m짜리가 있을 거고요. 자, 요 녀석을 이제 자유낙하 시켰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뭐 있느냐? 포텐셜 에너지가 일단 있을 거고요. 그 값은 mgh일 겁니다. 카이네틱 에너지는 아직까지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0일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토탈 mgh가 될 겁니다. 에너지 토탈 값은. 자, 근데 얘가 떨어질 거라는 거죠. 떨어지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 거고요. 카이네틱 에너지는 점점 늘어날 건데 지금 얘가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중력 가속도 이렇게 얘의 영향을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러면요, 이런 식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낙하 시간 에너지와 낙하 시간 그래프를 보면요. 토탈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항상 일정합니다. 얘는 카이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서 주어질 거니까요. 근데 카이네틱 에너지는 이렇게 되겠죠.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니까 이렇게 증가량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요 상태에서 요 지점에서는 요까지가 카이네틱 에너지고 요까지가 포텐셜 에너지인데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요 전체 값에서 요 카이네틱 에너지 값을 빼준 값이 되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요런 그래프도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초점 질문을 보면요. 요 에너지 낙하 시간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얘가 요렇게 포텐셜 에너지랑 카이네틱 에너지가 같아지는 시점에서의 이 시간은 얼마가 걸릴 건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VT 그래프를 이용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분석을 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마찰력을 무시하지 않으면 왜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지 않는지 이유는 단순해 보이는데 그 원리가 이제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